네, 안녕하세요. 마을라디오 용산 FM 용산살래 진행자 용산구의원 설혜영입니다. 소설보다 영화보다 재미있는 사람 이야기. 용산을 살아가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네, 오늘은 다른 구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중구 의회에서 이혜영 의원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천구에서 최재란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지방 의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서울에 그 기발한 의원 모임이라는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기초의회 한 걸음 발전을 한 걸음. 네. 기초의 발전을 위한 한 걸음 모임. 네. 그 모임은 이제 의원들이 서로 이제 공부하고 또 각 구 의회 상황을 같이 교류하고 그런 이제 모임인데요. 거기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도 각 구 의회 구의 상황들을 같이 교류하면서 이제 많은 배움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또 친해지고 같이 소통하고 이러시다가 용산구 이제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를 같이 보면서 우리 또 최재란 의원님이 이태원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또 초대해드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봄날 따뜻한 봄날 두 분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 구민분들께 각 구 의원님들의 활동 그리고 또 각 구의 상황을 좀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방송 진행하기 전에 먼저 최재란 의원께서 선곡을 먼저 좀 해주시죠. 저희 같이 노래 한 곡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른 곡은 정인의 오르막길입니다. 우리 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산에 특히 해방촌이나 이태원 쪽에 좀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길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이쁜 거예요. 정겹고.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계속 좀 입에서 흥얼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인의 오르막길 또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그래서 좀 선곡으로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해방촌 용산 이가동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참 올라오셔서 만나가지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선곡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인의 오르막길을 듣고 오겠습니다. 정인의 오르막길 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굉장히 익숙한 노래인데 네. 오르막길인지는 몰랐어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아마 가사가 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얘기를 나눠보죠. 우리 중구 그리고 양천구 이렇게 용산구 세 구가 만났는데 우리 용산 주민분들께 각 중구 양천구에 어떤 구인지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구는 또 가까운 구이기도 하고 남산이랑 이렇게 만나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예, 구여서 가깝기도 하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온 이혜원입니다. 그렇죠. 네. 중구는 우리 수도 서울의 심장부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 서울이 620년 역사 도시 그리고 중구는 그 도심답게 전통 가옥하고 현대적 그 빌딩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네, 동대문, 그렇습니다. 남대문 다 상업지역이고요. 시청, 소공동 그 행정 중심 아니면 업무 중심 지구가 있고 명동이나 남산처럼 관광 특구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주거지까지 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지역이거든요. 경제, 문화, 언론, 유통 중추 기능들이 다 집중돼 있고 태계로나 의조로나 청계천이나 이런 주요 도로들도 있기 때문에 그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무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민들의 주거지가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이렇게 상업적인 어디서 사시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중구는 구입니다. 네, 네. 저기 발리동, 중림동 그 끝에서부터 신당동까지가 다 중구인데요. 신당동. 네. 네. 그러니까 그 중림동 쪽하고 중간에 퇴계로 일주로 이런 사업지역 쭉 지나서 또 신당동 주변에 주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사세요. 신당동이 예전에는 1동부터 6동까지 숫자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동 해서 다 동 이름이 따로 돼 있거든요. 네. 저희 신당동에 떡볶이 먹으러 네. 많이 갔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떡볶이촌이 있죠? 떡볶이촌이 있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네네, 떡볶이촌에서 많이 예, 예. 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떡볶이촌 가보셨죠? 아, 그러면? 당연하죠. 네. 지금도 생각나네요. 가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다음에는 네. 떡볶이촌에서 한번 만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양천구는 좀 멀리 있기도 하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4대 문안에 오려면 작정하고 가야 됩니다. 양천구가 아까 저희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모양이 강아지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처음 알게 됐는데 양천구 어떤 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양천은 사실 양천구 그러면 잘 모르세요. 근데 목동 그러면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네. 목동과 신정과 신월 이렇게 세 개의 권역별로 이루어진 이제 자치구인데 인구 밀도가 서울에서 1위니까 전국에서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밀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쾌적한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천과 또 산과 공원이 이제 잘 구비가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자연 친화적인 도시인데 또 그에 비해서 신월권은 우리 공항 항공소음이 좀 있어서 좀 그쪽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그런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목동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또 교육특구라고 흔히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목동을 이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 키우기 참 좋다라고 하세요. 일단은 안전해요. 강력범이나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없어서 이제 경찰 분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곳이 이제 또 양천구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을 만큼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양천구는 아무래도 이렇게 대내적으로 우리 중부처럼 뭐 쇼핑 단지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라든가 이런 게 있기에는 역사가 좀 짧습니다. 개청한 지 이제 30년 됐고 또 영등포에서 떨어져 나온 곳이 강서구고 강서구에서 또 떨어져 나온 곳이 양천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짧아서 크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이제 그 한국예총이라고 저희 양천구 목동에 있고요. 방송회관이 있고요. 또 SBS와 CBS가 있습니다. 이게 좀 한 구역에 이렇게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방송 문화의 어떤 첨단을 달리는 그런 좀 역할을 저희 양천구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야구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아마 빙상장 갖고 있는 부럽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참 좋은 동네고 안전하고 깨끗한 동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모양으로 네. 그 구로구가 가운데 아니요. 강서구 가운데 이렇게 쏙 빠진 들어간 곳. 게 그러니까 강서구.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서구에서 거기를 깨끗하게 잘라서 양천을 줬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세수 나오는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걸 안 주셨더라고요. 아 이렇게 분리하면서 네네. 그래서 강아지 모양이 되군요. 진짜 뭐 이렇게 문화 체육 그 방송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몰려 있어요. 네 매력적인 곳이네요. 네. 또 양천하면은 약간 이렇게 자연 친화적일 것 같은 이름이 주는 느낌이. 맞습니다. 네. 안양천 따라서 이렇게 운동하는 우리 주민들이 참 많이 있으시고요. 또 안양천이 봄이 되면 벚꽃길이 아주 정말 환상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산이 좀 많아요. 용왕산인과 또 뭐 이렇게 신정산 그리고 뭐 계남공원까지 쭉 산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자랑이 그 중심축을 따라 좀 대규모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천공원, 뭐 파리공원, 오목공원 이런 식으로 중심지를 따라 쭉 공원이 이제 좀 저희가 잘 구비가 돼 있어서 저녁에 나와 보면 조깅하는 주민분들, 아이들과 농구하는 우리 가족 단위의 모습을 정겹게 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우연히
이제 양천구청 앞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거기 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평지 공원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산이랑 한강 자연에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인데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큰맘 먹고 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건데 양천은 구청 앞이 넓은 공원이어가지고 너무 부럽다 이런 공원 생각을 접근성은 굉장히 네, 좋습니다. 하고 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구에서 오셨군요. 두 분. 네, 양천과 중랑의 중구에 얘기를 해주셨고 또 자랑거리도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3년 차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크게 이제 주민분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의정활동하기도 좀 쉽지는 않았어요. 많은 제약 속에서 벌써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지금 초선 의원이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또 남다른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이. 그래서 그런 3년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또 가장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의정활동도 좀 소개해 주시고 용산 주민분들에게 아 이런 거는 또 용산에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칠한 의원님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3년이 이제 거의 다 차가요. 그래서 3년이 너무 빨리 지나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많이 힘들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의정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온전히 주민들에 대한 정책 연구가 오히려 좀 가능했던 그런 좀 역설적인 면도 있었는데 저는 지난 3년 동안 개인적으로 좀 청년 그리고 어린이 이런 데 좀 집중을 해서 의정 활동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의미는 어떤 예전에는 이제 은둔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은둔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많이 좀 공통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청년들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 시스템을 온전히 청년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고민에서 출발한 그런 조례여서 좀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발달장애 아동 지원하는 조례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발달장애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상상을 좀 초월합니다. 우리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 너무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발달 장애는 특히 그 0세에서 3세 사이에 이렇게 좀 조기 발견이 되면 장애로 넘어가지 않고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여러 곳에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명을 했어요. 양천구 관내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발달장애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챙기자라는 네. 그런 조례를 좀 준비를 해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뿌듯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원 네네 아이언 센터에서 이제 아이들의 전반적인 건강도 이제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모두 다 체크해줄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양천구에서 좀 준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직은 아이들이 청소년이다 보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주민 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의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그 자유롭게 예산 책정 범위를 주제를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일정 부분 할당하라고 제가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걸 해줄게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우리에게 이 예산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예산을 쓸게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요구를 해서 우리 지난해부터 양천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두세 가지 주제와 안건을 내서 지금 예산 집행하고 있는 것들이
예, 좀 개인적으로 좀 보람된 의정 활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청소년 예, 참여 참여 예산인 거네요. 네네, 그렇죠. 다른 구에도 있나요? 그것까지 용산은 확인을 못했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 중구도 중구도 없습니다. 시작해야 네, 되겠네요. 해야 되겠네요. 좋은 거 배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주민참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할당을 해서 그러니까 할당제처럼 청소년에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번 회기 때 조례로 좀 아예 준비를 해서 다음에 또 그때그때 달라요처럼 빼지 못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보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온 센터도 굉장히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가 최고다 이런 예, 뜻인가요? 그런 의미긴 하고요. 네네. 아마 지금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시설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아이들이 거기 와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고 이제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시설 운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청년 그 사회 고립형 청년들이 정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그 사회 고립형 청년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많지 않지만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의제로 끌어내서 또 청년들에게 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드셨다니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일자리에서 좌절하면서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먹거리가 또 정크 음식으로 중심으로 바뀌면서 건강도 해치게 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또 점점 더 고립되게 되는 이게 악순환이 이제 계속 빙글빙글 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그러니까 사회복지관하고 또 이제 여러 단체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뭐 일자리, 뭐 먹거리, 실자리, 보금자리까지 주거 환경 개선까지 복합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양천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17케이스 정도 발굴을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꼭 한번 추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사업의 시작이 의원님의 조례 발의로부터 시작된 사업이네요. 네. 잘 들었고요. 우리 이혜영 의원님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주로 장애인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만들었던 조례가 자살 예방 그리고 인권 기본 그리고 감정 노동자 관련한 그런 조례들을 좀 했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독립 종합복지관이 없어요, 중구가. 그리고 다른 구에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나 평생교육지원센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 사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장애인의 비율은 높지만 절대적인 수가 적어요. 그래서 좀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었던 건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기로 약속을 하셨고 가족지원센터는 작년에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애인 가족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본인 자녀들을 아예 구청에다 놓고 올 정도로 시위를 하시고 집단 면허도 내도 안 되던 일이 의원이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목소리를 모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거를 대변해야 되는 거나를 참 크게 느끼게 되는 건이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한 조례가 18세 이상 성인이 돼서 보호 종료가 되는 아동들 그러니까 보육원이나 가정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을 위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관내에 있는 보육원을 가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독립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되면 8단계 프로그램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 프로그램 제목이 다시 집 떠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떠나서 새로운 집 보육원에 왔는데 이제 너희가 떠나야 될 준비를 아이들을 이미 8살 때부터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여쭤보니까 일단은 흔히 생각하시는 거 외에도 취업 부분, 그러니까 취업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정착을 할 수가 있는데 관내에서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데 취업해서 자기가 살아온 근처를 떠나게 된다던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주거 문제들이 해결해 주는 게 좀 쉽지는 않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 얘기를 해서 취업이나 주거 문제를 협조를 할 수 있게 좀 제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조례를 만든 것 자체는 이 세상에 혼자 서 있는 아이들한테 혼자 서야 되는 아이들한테 공공이 보호자가 돼줘라. 아이들이 지켜주라는 의미로 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좀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 소외되고 목소리가 작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대신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아이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청소년 또 청년 아이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해왔던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가장 의원님 보람 있었던 일은 장애인 복지관 개관이시겠네요. 장애인 복지관은 지금 아직 개관이 안 됐고 네.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고 네. 가족지원센터나 평생교육지원센터뿐 아니라 소소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실제로 앞으로도 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드린 게 가장 보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용산에서 네. 용산에다가 소개할 만한 네네네. 네. 지금 저희 중구는 올해부터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라는 걸 네.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가면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노후주택에 있는 단지들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하는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자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파트 안까지 포함하는 동네 전체에 방역이라든가 생활안정이라든가 청소 그리고 요즘 사회적 일자리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 사회적 일자리 하시는 분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가 동네마다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상가 방역을 하고 또 쓰레기를 줍고 뭐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주민들께서는 내가 공공에서 이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내가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구나. 그리고 이 우리 동네라는 거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지금 해방촌 이 지역은 도시재생하고 또 오래된 주거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골목 구석구석에 이렇게 다니면서 동네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가 이제 원래는 되게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해방촌 이제 용산 이가동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위에 이제 형광등 하나 그렇죠. 가는 것도 의자 밟고 올라가셨다가 낙상을 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또 이제 그거 하나 이제 하려고 사람을 부르게 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고 사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네. 것도 해드리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할 때 가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고요. 네. 한 달쯤 전인가는 길고양이가 아파트 앞에 굉장히 높은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고양이가 개에 쫓겨서 올라갔는데 그냥 놔두면 거기서 떨어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랑 관리사무소 팀장님이랑 다 같이 가서 밑에 잔뜩 천을 깔아놓고 그 고양이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 그걸 도와주거나 이런 일도 했었거든요. 네. 주민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 이유가 그런 관리를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편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사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렇죠. 이런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같은 이런 시설이 또 그런 센터가 있다면 굉장히 주민분들의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용산이 특히나 이제 개발이 이제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옛날 동네가 많은 동네거든요. 여기 이제 청파동도 그렇고 제가 살고 있는 도강동도 그렇고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네. 양천구도 있나요? 양천구는 근데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양천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일반 저층주거 단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천이 목동권, 신정권, 신월권인데 신정권까지는 아파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주택은 오히려 좀 얼마 안 되고 근데 이제 신월권이 항상 고민이 있어요. 이제 바로 김포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은 공항이 이사 가기 전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뭐 지원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을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일단 뭔가를 받으면 그다음부터 큰 소리 내기 어려워요. 뭔가를 받고 나면 큰 소리 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그 지원의 대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국제선은 다 원래 인천으로 빼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김포공항 인근이 이제 뭐 소음 대책지구에서 이제 좀 해제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제선이 김포로 자꾸 들어오면서 이제 항공기 소음이 더 많이 심화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춘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접근하려면 이게 지금 공동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자꾸 젊은 층들은 다 이사 나가고 이제 어르신들 고령층만 남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가 신월권에는 정말 우리 양천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의회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비행기를 탈 줄만 알았지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비행기 소음을 느끼고 계신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네. 해드리자면 우리 집에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비행기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날개하고 몸통만 그릴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신월동에 사는 아이들에게 비행기를 그려봐라 그러면 랜딩 기어까지 다 그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비행기에서 바퀴가 내려와 있는 걸 보고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린 비행기에는 날개와 몸통 외에 바퀴까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웃고 말 일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입는 정신적인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그 비행기 소음 때문에 쳐다보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그렇죠. 것을 지켜보게 되겠네요. 대화가 네. 불가능하죠. 비행기가 지나갈 때. 네. 실은 저희 용산도 헬기장이 아. 용산 국방부에 헬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용산 미군기지 안에도 헬기장이 있고 그래서 그 소음이 그러네요. 굉장히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저희도 용산도 그 민족공원 추진을 하면서 그 헬기장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민원 그 지역 현안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대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그 한 대도 저도 보면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좀 알게 되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 나누는 중에도 배워서 해야 할 의정 활동들을 많이 또 이렇게 찾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잠깐 다음 그 선곡 노래 한 곡 듣고 말씀을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중부에서 남산길을 통해서 왔어요. 제가 어릴 때는 남산 도서관 많이 다녔었거든요. 참 많이 다녔던 길인데 한동안 잘 못 왔었어요. 근데 오늘 지나오면서 그 가로수 길들도 참 좋았고 또 봄하면 꽃이 많이 피잖아요. 봄꽃 라일락 생각이 나서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좀 신청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라일락인 줄 알았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죠.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문세의 노래 잔잔하게 잘 듣고 왔습니다. 진짜 라일락이 이제 다 떨어졌죠? 저도 이제 가로수 밑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진짜 발걸음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봄이 그래서 참 맞아요,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달콤한 라일락 냄새.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의원님들께 두 분께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3년 참 바쁘게 달려왔지만 이제 남은 1년 또 저희가 생각하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해야 될 시기인데요. 뭐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남은 것들을 마무리해야 될 일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남은 1년을 내 의정 활동의 마무리에 정말 마침표를 어떻게 잘 찍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거는 꼭 내가 이번 8대 의원으로서 잘 만들고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중점 분야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회와 함께 또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영 의원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지방의원은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4년제 비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친한 분들한테는 저 있을 때 많이 써주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좀 욕심도 가지고 들어왔는데 4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뭐에 집중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저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직 못 도와드린 부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 하고 또 처음에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아직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으세요? 아직 못하신 부분들?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한 것들 그러면은 제가 네. 완성은 못하더라도 시작할 수 있게라도 해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고 마무리하는 데 일년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처음에 의원할 때 공약을 많이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하긴 했는데 마무리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급해지죠. 네. 네. 의원님은 네. 어떠시나요?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이나 청소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은 같이 좀 많이 좀 방법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제 마음속에서 좀 남아있던 것들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관들이 대부분 이제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들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아니었어요. 네.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분야로 파견도 나가고 주민센터에 이제 파견도 나가고 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오히려 이제 비대면으로 한 번에 끝날 일을 10번에 나눠서 해야 되든가 뭐 이렇게 굉장히 업무가 과중돼서 피로도가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높거든요. 근데 그 우리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사 분들도 현장에서 당하는 언어폭력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아니면 고통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내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사회복지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남은 1년 동안 가능하다면 양천구에서 먼저 시작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권조례를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 우리의 국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걸로 좀 저의 의정 활동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새 저도 공무원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제 주민분들 만나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네.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워낙 이제 어려움을 많이 그렇죠. 겪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험악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용산에도 쪽방촌이 있죠. 저희 의원님 중구랑 네. 용산이 같이 쪽방촌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쪽방촌이 있는 지역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고 정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걸 겪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을 감정 노동자로 다 녹여서 그 조례 안에 다 담았거든요. 네, 감정 노동자 지원 네. 조례를 네. 발의하셨군요. 네. 네. 그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공무원들도 주민들에게 폭행 네.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그분들도 지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세요.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만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치료에 대한 보조라든가 지원에 대한 마련은 해놨는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좀 됩니다. 솔직히. 네, 뭐 이게 뭐 비일비재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안전망을 네. 갖춰놨을 필요를 때 해줘야죠.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도 좀 안심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좀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지방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게 굉장히 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중구에서 뭐 하느냐가
용산구랑 떨어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구에서 말씀하신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주시면 그 성공 사례가 또 바로 뭐 용산에서도 배우고 또 양천에서도 배워가고 그렇죠. 또 서로 배워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실질화되고 또 도움을 얻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 각자 각 의원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로 저희들이 같이 그만큼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또 각 주민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는 과정으로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두 분의 마지막 1년 힘차게 응원 드리고 더 또 이렇게 같이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다음 의원 활동을 통해서도 예, 재선, 삼선하셔서 좋은 정치를 계속 펼쳐주실 것을 좀 이렇게 응원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예, 열심히 예, 다음 도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네, 설혜영의 용산살래 6번째 방송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 그리고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손 한번 흔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